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인 강원도는 여전히 장마전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 새 철원은 무려 700mm가 넘는 비가 왔는데요. 1년 강수량의 절반이 엿새간 퍼부은 겁니다. 네, 여전히 산발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복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철원 수해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근 임야에서 쏟아진 흙은 인삼밭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차광막은 곳곳에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토사에 파묻힌 인삼밭은 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일주일째 이어진 지독한 집중호우에 시달리는 강원 철원군 곳곳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농민들은 십수년 새 이 같은 수해 피해는 처음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철원군 근남면의 한 파프리카 하우스는 지난 5일 쏟아진 비로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아직 채 물이 빠지지 않은 하우스 내부는 마치 갯벌을 연상케 합니다. 20년째 이곳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지어온 박윤영 씨는 장화가 잠길 정도로 물이 찬 하우스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박 씨의 파프리카 하우스 9동, 1,300평 규모가 모두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8월은 본격적인 파프리카 수확철이기에 눈앞에 닥친 피해는 더욱 큰 상황입니다. 박 씨 외에도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파프리카 농가는 철원군 김하읍에만 1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하우스 농사를 진 지가 지금 한 20년 됐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폭우 피해로 해가지고 하우스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폭발적으로 물이 차고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물 막 차고 다 망가지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가 그치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인근 토마토 비닐하우스의 수해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5일 새벽 산에서 밀려온 토사 섞인 물이 그대로 비닐하우스 내부를 덮친 겁니다. 비닐하우스 내부엔 갑작스럽게 쏟아진 물폭탄 때문에 성인 남성 키만한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하우스 밖에는 들이친 물이 빠져나간 길이 깊게 패여 그 당시 심각했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이곳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김덕기 씨는 하늘이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김 씨의 토마토 하우스 18동, 2,000평 규모 모두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 씨는 하우스가 침수되면서 토사가 토마토를 덮쳐 올해 농사는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호소합니다. 물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서 앙금이 많이 앉아가지고 수확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거를 금년에 좀 만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큰 수해를 봐가지고 어떻게 말이 안 나오네. 황당할 뿐입니다. 강원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기준 농경지 86.7헥타르가 수해 피해를 입었고 축사 1.1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주일 새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에 철원 곳곳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집중호우가 연일 이어지면서 충남북의 비 피해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민들은 농장이 빗물에 휩쓸리는 시간이 불과 수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그 순간이 악몽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푸른 농경지가 있던 자리는 거대한 모래밭으로 변했습니다. 충남북의 수해 현장에서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이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입니다. 친환경 재배 농가가 모여있는 이 지역은 월요일이었던 지난 3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 오이 하우스를 가봤습니다. 한때 농장 안에 성인 머리 높이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오이 줄기가 맨 윗부분을 빼고 모두 침수됐습니다. 멀쩡한 오이를 골라내보지만 위쪽에 달린 오이 몇 개를 빼고는 건질 게 없습니다. 이 농장 오이는 지난 6월 말 정식해 8월 한 달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확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난데없는 폭우가 쏟아져 공들인 오이 농사가 한순간에 주저앉게 됐습니다. 잠깐 위쪽 농장 관리하는 사이에 와보니까 이미 물이 여기 목까지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저희 친환경 농가에서는 봄철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출하를 많이 못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정리되는 시점에서 또 이제 새로운 어려움이 또 닥친 거죠. 농기구와 각종 장비도 모두 물에 잠겨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이와 함께 재배해온 양배추는 진흙에 파묻혀 형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근의 다른 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물이 다 빠지지 않아 곳곳에 큰 웅덩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농장은 바로 옆 하천에 물이 불어나 제방이 무너지면서 대량의 흙탕물에 휩쓸렸습니다. 약 2m의 제방은 처참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일대 농가들은 2017년 폭우 때 한 번 무너진 제방이 허술하게 복원되면서 이런 사태가 반복됐다고 호소했습니다. 토사와 함께 각종 쓰레기까지 떠밀려와 하우스를 복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지금 일어설 힘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뚝방이 무너지면서 그냥 요만큼까지 온 동네가 물이 다 찼어요, 지금. 요만큼이 그냥. 농가 침수 피해가 확산하면서 수해 복구를 지원하는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6일 충남 천안의 수해 지역을 찾아 농가들을 위로하고 긴급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농민 위주로 하는 거 피해 조사 철저히 해서 피해자들은 농협 통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피해 그 면적과 피해 액수나 뭐 이런 거를 빨리 그 산출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빨리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또 보험금을 받는데 또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북 충주의 수해 현장을 공중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몽땅 무너졌고 논밭에는 진흙과 물웅덩이밖에 없습니다. 빗물과 토사가 논을 휩쓸면서 이곳저곳에 넓은 모래밭이 생겼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농경지 피해는 8,0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지만 비와 강풍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엉망이 된 농작물과 생활터전이 농민들의 마음을 핥히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중부지방이 물폭탄을 맞은 가운데 계속되는 비에도 주민들은 수해 복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 주민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민간에서도 수해 복구 작업 일손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엔 생채기만 가득합니다. 삽시간에 쏟아진 거센 빗줄기로 물바다가 된 전국 각지에선 굵은 빗줄기가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수해 복구 작업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파손과 농작물, 시설물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곳곳에 쌓인 토사를 퍼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빗물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가재 도구를 물로 씻어보지만 피해 주민들의 손길로는 역부족이라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6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7,231헥타르의 농작물이 침수되고 834헥타르의 농경지가 유실 매몰됐다고 집계했습니다. 물폭탄으로 처참해져 버린 피해 현장 곳곳에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의 손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기 이천과 충북 충주의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 이천과 충남 예산을 찾아 응급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지역 도지사도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일손을 돕고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정치권도 현장으로 달려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오랫동안 내린 비에 집안이 약해진 만큼 앞으로 또 한 차례 큰 비가 내리면 산사태 등의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충북 충주와 단양을 찾아 직접 복구 작업을 벌이고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우선 복구를 위해서는 특별 재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빨리 선포를 해서 복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재난 예방에 예산을 훨씬 더 많이 투입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철저히 점검해서 방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지자체 공무원과 국군 장병, 농협 임직원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복구 작업은 민관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해 복구에 팔을 거둔 봉사자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길고 긴 장마가 다음 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라 복구 작업이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지방재정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지역의 빠른 수습을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각종 세제 지원을 벌일 방침입니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자동차에는 자동차세가 비과세되고 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선박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또 피해 주민의 임시 주거시설 마련과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에 지자체의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지속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농산물 값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일류는 폭우로 출하량이 준데다 당도가 떨어져 값이 크게 하락한 반면 잎채소류는 유통업체 등이 적극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가격 흐름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농산물 값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비로 수확량이 감소한 데다 소비 심리까지 위축돼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생겨섭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농산물 값은 종류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과일류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출하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시세 하락이 뚜렷했습니다. 포도와 수박은 7월부터 장맛비로 작황이 부진해 반입 물량이 20% 이상 줄었지만 평균 경락값은 지난달과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거봉 포도의 경락값은 지난달 27일 17,892원에서 지난 6일 11,883원으로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날 수박값도 7월 말에 비해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일값 하락의 원인이 소비 감소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수박 같은 경우에는 소비지 기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쪽에 계속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장마가 길어지면서 지금 소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 상추, 시금치 등 잎채소류의 가격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6일 청상추 경락값은 2만 원 후반에서 6만 원 중반이 됐고 적상추 경락값도 2만 원 중반에서 6만 원 초반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는 잎채소류의 주 출하 지역인 경기 지역이 이번 폭우로 피해가 가장 큰 데다 과일류와 비교했을 때 당도 하락 등 품위 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덜해 유통업체들이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지금 엽채류 단지들은 물에 다 잠기고 또 과채류는 수정이 안 돼서 열리질 않고 그래서 물건 수급이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한편 이 같은 농산물값 흐름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오는 14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비가 그친 뒤에도 농산물 수급이 안정을 찾기까진 1에서 2주의 시간이 더 필요해서입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과채와 과일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과채 부문 살펴보면요. 오이와 풋고추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수박, 토마토, 애호박, 참외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하량에 따른 가격 전망을 알아보면요. 일반 토마토와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전년보다는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는 장마의 영향으로 생육이 지연되고 침수로 병 발생도 증가해 단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수박과 참외도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할 전망이고요. 반면 풋고추는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호박은 출하 면적 감소와 잦은 비로 인한 생육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해 전년보다는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이는 전년보다 출하 면적이 증가해 가격은 하락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과일의 8월 전망입니다. 사과는 저온 피해로 출하량이 감소해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고요. 배는 출하량이 감소하지만 2019년산 저장배 가격의 하락 영향으로 가격은 떨어질 전망입니다. 하우스 온주는 출하량이 증가하지만 품질이 양호해 전년 대비 가격이 높을 전망입니다. 또 포도의 경우 거봉과 캔버럴리의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높을 전망이고요. 샤인머스켓은 출하량이 증가하지만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가격은 상승할 전망입니다. 복숭아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수입 과일의 8월 전망을 알아보면요. 체리, 자몽, 파인애플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키위, 망고, 바나나의 수입량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올해 주요 과일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더 구체적인 농업 관측 정보는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마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침수 지역이 빨리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특별교부세로 7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경기 충북, 충남 지역은 각각 20억 원씩, 강원 지역에는 10억 원이 지원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중호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서는 피해 현장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재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청남도가 호우 피해가 큰 천안, 아산시 등 도내 4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근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영상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응급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최근엔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건의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에는 국도, 지방도 유실, 산사태 등 1,0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봉사단과 전남농협봉사단원 40여 명은 6일 전남 영광군 저소득 농가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방역용품과 생활용품을 영광 용산마을 회관에 기증했습니다. 2005년 결성된 봉사단은 건축, 전기, 기계 등 전문 기술을 보유한 농협 직원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현재까지 728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수리, 보일러 급수 배관 교체 등 무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2020년 농협 농가희망봉사단 발대식에는 이계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준성 영광군수,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해 단원들을 격려하고 봉사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충북농협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농민에게 최대 5억 원의 신규 기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가계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리 1%에서 1.6%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 대출 만기 기간의 연장과 함께 최장 12개월 이자 납입 및 할부 상환 유예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충북농협은 호우 피해 지역 농산물의 판촉 행사를 개최하고 양수기 등도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요즘 제철을 맞은 무화과는 고대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가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즐겨 먹은 과일로도 유명한데요.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여왕의 과일, 무화과에 대해 현장에 나가 있는 권수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꽃이 없는 열매란 뜻을 가진 무화과는 부드러운 과육과 달콤한 과즙이 특징인데요. 8월부터 11월까지가 제철이기 때문에 지금 드시면 맛과 영양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크게 홍무화과와 청무화과로 나뉩니다. 선명한 연두빛의 청무화과는 홍무화과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당도가 높고 껍질이 얇아 샐러드나 잼으로 만들어 드시면 부드러운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냥 씻어가지고 껍질째 다 먹는 거죠. 이거는 버리는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여자들한테 좋다 소리 들어가지고 무화과 철에는 항상 사 먹어요.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 즐겨 먹었다는 무화과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폴리페놀은 피부 노화 방지와 피부 재생에 관여하며 위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요. 무화과의 폴리페놀 함유량은 폴리페놀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와인보다 무려 5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무화과는 소화 촉진 효과도 뛰어납니다.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피신과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소화력을 높이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무화과에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색소 등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항암물질로 알려진 벤스알데하이드 성분도 풍부해서 암세포의 생성과 전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대장암과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덜 익은 무화과의 꼭지 쪽에서 나오는 하얀 유액에는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껍질째 드실 때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기 드실 때 이 무화과를 곁들이면 무화과 속 단백질 분해 효소가 소화를 도와주는데요. 이번에는 손님 초대상에 내놔도 좋은 무화과 베이컨 말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화과는 씻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벌어진 부분에 물이 들어가면 쉽게 무르고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꼭지를 위로 가게 해서 씻어야 합니다. 깨끗이 씻은 무화과의 꼭지를 자르고 세로로 4등분합니다. 무화과의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오게 해서 베이컨을 돌돌 말아줍니다. 뜨겁게 달궈진 팬에 준비한 무화과를 올리고 베이컨이 익을 때까지 돌려가며 구워주면 맛있는 무화과 베이컨 말이가 완성됩니다. 무화과는 쉽게 무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하나하나 키친타올에 감싸서 냉장 보관하거나 말려서 보관하면 그 맛을 오랫동안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